근데 결혼할 때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. 그래서 막 둘이서 결혼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컨펌이랄까? 그런 컨펌 받고 싶기도 했고 아니면은 아예 다른 뭐 조언을 듣고 싶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우연히 라이언 하우스님을 만났어. 응. 그래서 그냥 첫 만남 때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. 우리 얼마 있다.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. 근데 집이 필요한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. 네. 그때 첫 만남 이후로 제가 엄청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. 사실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그 라이언 하우스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이 확신이 섰던 거예요. 왜냐면 두 분은 어떻게 집을 사실 생각을 가지게 되셨나요? 저는 이제 30살 넘어가니까 집에서는 이제 결혼해야지 않나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오빠를 만나고는 있지만 뭐 결혼 얘기를 서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했던 점이 둘이서 뭐 모아놓은 돈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결혼할 때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. 그래서 막 둘이서 결혼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왜냐면은 얘기를 하면은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집인데 뭐 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 첫 만남 이후로 제가 엄청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날 그 주말이었나? 그때 뭐 식당 가서 둘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. 이제 원래라면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결혼에 대해서 그날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울다가 결혼을 해야겠다. 울었어. 네, 말하다가 울었어요.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서로 재정적인 거 다 깔고 그걸로 이제 그냥 막연하게 계속 미루던 결혼을 집중적으로 둘이 까놓고 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딱 그때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진짜 많이 깠죠.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엄청 잘 맞았거든요. 그냥 바로 사실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그 라이언 하우스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이 확신이 섰던 들었지? 거예요. 왜냐면 그러면 그때 둘 다 이 자금을 오픈했는데 기분이라든지 뭐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일단 우리가 자금을 서로 딱 밝히고 이제 합산을 해봤죠. 그게 뭐 한 9천, 1억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갖고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둘 다 너무 몰랐어요. 너무 불인이었어요.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말하는 뭐 역세권, 초등학교, 뭐 초품화 뭐 그런 몇 가지 이제 그것들만 따지고 지도 막연하게 펼쳐놓고 뭐 이 단지가 좋나 저 단지가 좋나 하는데 둘 다 수준이 비슷하니까 사실 뭐 확정을 못 하는 거죠. 확신을 못 하는 거죠. 이 아파트가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아파트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누군가한테 약간 컨펌이랄까? 그런 컨펌 받고 싶기도 했고 아니면은 아예 다른 뭐 조언을 듣고 싶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첫 만남 때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. 우리 얼마 있다.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. 근데 집이 필요한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. 우리 상황을 다 듣고 이제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같이 좀 해보자고 도와주셨죠. 내 입장에서도 집을 같이 보러 간다는 게 엄청 힘들어. 왜냐면 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. 쉽게 말하면. 근데도 내가 자발적으로 얘기한 거는 둘이 이뻐 보였기 때문이거든. 이제 우리가 한 3번 정도를 만났는데 두 번째 제가 미션을 줬죠. 네. 서면 아이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. 동호수 가격을 알아오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.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직접 해봐야 돼요. 해봐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게 매수 결정까지 내리는데 자발적인 힘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. 왜냐하면 모르는 부동산에 가서 모르는 사람의 매물을 거래를 해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없으면 사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요. 그 과정이 불편하고. 사실 사직동에서 25평 대부분이 34평 이상의 이제 여기 주거 라인인데 25평으로 해서 이렇게 시원한 뷰가 나오고 생활권이 좋고 앞동에 있는 이런 단지를 라인을 찾는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이제 행운을 잡은 거죠. 뭐 고민할 게 없었어요.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뷰가 나오겠다. 그런 판단이 바로 섰죠.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 이제 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가계약금을 넣는다는 거는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현금만 있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신용대출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맞아요. 그 신용대출 조건까지 확인해서 가계약금을 넣자고 했고 그걸 확인하려면 월요일이 돼야 되고 당시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결론을 낸 게 이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면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. 100만 원이라도 걸고 100만 원만 딱 걸어서
일단 물건을 확보해 놓고 월요일 날 확인했을 때 대출이 나오면 진행을 그대로 하고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100만 원을 날릴지언정 집을 날리죠. 자,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현장 부동산에 갔죠. 가서 이제 그 매도자가 다시 한번 중개인이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다음 날 이제 소식이 왔고 계좌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빼줬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가계약금 300 정도를 넣었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확인해서 이제 대출이 확인됐고 그래서 정상적인 라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. 그죠? 일단 둘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저축성 예금이었죠. 그게 둘이 합해서 1억 있었고 그리고 각각 5천만 원씩 신용대출 둘 다 냈었고 이제 나머지는 그 중도금 대출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명의 변경할 때 저희가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해서 받았고 결국 이제 입주할 때는 잔금 대출로 갈아타서 친구들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집 사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뭐 몇 억 하니까는 내가 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 돈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었잖아요. 그 정말 시드머니 조금 있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조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아주 단기간에 그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마냥 적금 넣고 있는 친구들 보면 조금 구해주고 싶다? 약간 답답하다. 네, 그렇게 안 했으면 약간 좋겠는데 답답한 게 있죠. 실제로 이런 얘기를 내 경험담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도 사실 별로 귀담아 듣는 친구는 없었어요. 아직까지. 도움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지. 도움 뭐 안 받은 걸 찾기가 힘들어요. 사실.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사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계기부터 그렇고 집을 뭐 어떻게 선택하는 거, 뭐 어떻게 사야 되는지 계약하는 것까지.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제일 처음에는 대출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했어요. 왜냐하면 달달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아깝잖아요. 뭐 예를 들면 1억을 빌리면 한 달에 뭐 몇십만씩 내야 되고 그냥 나간 돈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라이언하우스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대출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를 배웠죠. 깨달았거든요. 매달 적금 100만 원씩 붓는 거는 하면서 매달 대출 이자 100만 원 내는 거는 너무 싫은데 너무 무섭고 버리는 돈 같은데 사실 그 대출금을 빌림으로써 우리가 단기간에 엄청 수익을 낼 수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대출을 이용하라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라이언하우스님 만나면서 알게 된 거죠.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얘를 안 만났으면 지금 결혼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게 제일 그거는 팩트입니다. 네. 팩트예요. 네. 사실 이제 라이언하우스님 만나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. 진짜 거의 180도 바뀌었다 보면 되지. 너희가 두 명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일피일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언젠간 잘 되겠지 언젠간 풀리겠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산 사람은 지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헤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. 그리고 그런 커플들을 봐왔다는 뭐 얘기도 들었고 우리 주변에도 사실 있고 그러니까 둘이 약간 정신이 번쩍 든 거죠. 저희는 실제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.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만났으면 이제 뭐 조언을 못 들었으면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결혼은 각자의 길을 가고 절대 있지 불가하고 않을까. 연애를 하고 있다면은 아마 어디 카페 같은 데서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케이크 먹고 영화 보고 집에 가고 뭐 이런 걸 했을 텐데 근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. 어쩌면 저는 그 당시에도 맥시멈의 기간을 계속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기다릴 거야. 이때까지만 참아볼 거야.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워낙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니까 결혼은 현실이다.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.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았을까. 처음 듣는 얘기인데. 들어오고 살면서 이제 원래라면은 이제 차로 직장까지 이동을 했었거든요. 출퇴근했었는데 여기는 그냥 지하철이 좀 잘 돼 있어서 지하철로 이동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지하철로 다니면은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. 자산도 지켜야 되고 또 앞으로 또 자산 더 불려 나가야 되고 또 최근에 또 저희가 아파트 하나를 또 계약을 했고 서른 먹고 지금까지 느꼈던 만족도 중에 제일 높았어요. 그날이. 다음 이사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살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. 처음에 이 집 샀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언 하우스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만 했고
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. 그리고 모은 재산 플러스 미래 소득까지 다 투자해서 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깊게 고민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다음 이제 사단을 불려 나가게 되면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사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골라놓고 또 여쭤볼 것 같긴 해요. 해줄 것 같아요. 예. 그거는 확인. 네. 아 이렇게 했는데 확인 절차. 네. 네. 한번 봐주실 수 있냐 음. 이렇게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이 되니까.